않고 몇 번이나 하시나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 정신질환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7.6%,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1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9세 이상 성인 중 27.6%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합니다. 정신질환은 더 이상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10명 중 3명꼴로 발병하는 현대인의 질환입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며 2020년 미래 질병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은 하나의 질병으로서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자살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2차적인 사회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더욱 분석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강도 등의 5대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리학적 정신질환이란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병적인 정신상태를 말합니다. 저희 주제의 정신질환은 이런 일반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원인에는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유전적 요인, 내분비계 이상, 뇌구조의 이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상황 또한 정신질환을 유발하는데 이 후천적인 요인이 저희가 주목한 영역입니다. 정신질환과 유발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 저희는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리고 둘째, 국가 차원의 제도 지원 부족과 인프라 부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정신질환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경쟁사회에 대해서는 롤세 정의론을 제안하며 인프라 부족과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세부적인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첫 번째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과열된 경쟁사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쟁사회에 뛰어들고 이러한 경쟁은 스트레스, 불안감을 유발하며 더욱 나아가서 정신질환으로까지 연결됩니다. 한국의 입시가 이러한 경쟁사회를 잘 보여주는 예시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입시 구조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주로 우울증으로 연결되며 이 우울증은 다시 한번 자살로까지 이어지고는 합니다. 실제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 건수를 보면 1999년 10만 명당 10.1명에서 2009년에는 15.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자살은 운수사고를 제외하고 사망 원인 제1위로 올라서기도 하였습니다. 경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을 통해 사람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는 생산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한국에 적용하여 한국에서는 실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도 하였고 따라서 경쟁이 사회 전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 때문에 사회에서는 소득 격차가 매우 극심해졌고 승자 독식의 구조가 사회 구조로 자리 잡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6.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은 OECD 국가 중 빈부격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 사회의 경쟁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가 앞서 제시한 입시 경쟁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 유형 말고도 일상생활 속에 미묘한 경쟁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신체와 타인의 신체를 비교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다이어트, 성형, 다혈 등 이러한 외모 경쟁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SNS에 달리는 좋아요, 댓글 수혜까지 연연하며 경쟁 심리를 느끼는 것이 그 예입니다.
정신질환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두 번째 원인은 정신질환에 관한 인프라, 제도적 지원을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 예산 중 한국의 경우 단 5%만을 정신보건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에서 11%를 책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또한 정책적 투자가 매우 미흡합니다.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물적 자원은 물론이고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와 같은 인적 자원이 한국 내 정신질환자의 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의 경우 인구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이 사회적, 개인적 원인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상태 호전에 치우쳐 있어 원상 복귀가 매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심화시키고 있기도 한데요. 현재의 정신보건법상에 따르면 중증도와는 관련 없이 단순히 정신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질환자로 규정되고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현행 의료법,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임용, 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으며 민간보험 가입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세 번째 원인은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대표적인 정신질환 관련 10가지 평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근거도 없이 정신질환을 불치병 혹은 유전병으로까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27.6%가 한 번쯤 경험한다는 정신질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 중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해봤다고 대답한 사람은 단 7%뿐이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실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2003년 조사 당시 8.9% 이용 비율을 보였으며 2011년 조사 당시에는 15.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30%의 이용률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정신의료 서비스의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신질환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 인식 혹은 본인 스스로의 부정적 인식에서 기인합니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가벼운 상담, 치료로 나을 수도 있는 정신질환이 한국에서는 점차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열된 경쟁 사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정의론이란 미국의 사회철학자 존 롤스가 그해져서 정의론을 통해 제시한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론을 말합니다. 롤스는 정의론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구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란 개인의 자유와 존재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특권들을 상쇄하기 위한 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이 그 처지를 개선하는 데 쓰이는, 다시 말하자면 배분적 정의가 구현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 그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은 경쟁 그 자체가 아닌 과열된 경쟁이며, 저희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경쟁사회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롤스가 주장하는 공정성의 실현은 정신질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이론적 바탕을 제시합니다. 먼저 롤스의 정의론은 경쟁사회의 과열된 경쟁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그 이론적 바탕을 제시하는데요. 소득분위의 상위 계층이 독차지하고 있던 부를 소득분위의 하위 계층에게 이동시킴으로써 현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거부합니다. 경쟁이 점점 나날이 심해지는 이유는 경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까지 얻게 되더라도 단지 승리를 하면 여태까지 잃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승자독식의 사회 구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반응에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면
과열된 경쟁을 할 모티브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극단적으로 심화되는 이러한 소득의 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게 유발되는 2차적인 사회 문제들 같은 경우에 사회적 약자들이 열등감, 소외감 등 때문에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 롤스가 말하는 이런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게 된다면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유발되는 2차적인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례됩니다. 롤스의 공정성 실현은 또한 복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확충하는 데에도 정당성을 제시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제공을 위해 소득 상위 계층의 부를 하위 계층으로 이동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롤스의 정의론이 보장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복지제도 확충을 제시합니다. 저희 팀이 이어서 제시할 해결 방안으로 제도적 지원, 인프라 확충, 부정적 인식 개선에 대한 방안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은 모두 국가적 차원의 복지제도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롤스의 정의로는 단순히 이런 정신질환과 부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최소 수혜 계층에 대한 혜택 또한 보장합니다. 다음으로 한국 사회 내 정신질환 관련 인프라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우선 정신보건 사업에 대한 예산 증진을 통해서 인적, 물적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확충되어야 합니다. 저희가 국회 예산안 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정신보건 사업 예산은 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수익원인 담배값을 인상하는 것과 현재 논의 중인 또 다른 수익원 중 하나인 비만세를 도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한 후에는 그 안에서 정신보건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상향시키고, 이렇게 증대된 인프라를 통해 다음에 제시할 두 가지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로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의 통합적 제도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기관의 서비스로는 정보의 수집과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정보 수집의 문제는 인구 집단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조차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은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관련 공공기관들 그리고 민관기관들 간의 정보 공유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를 바탕으로 정신질환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 관련 기관들은 기관 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령 1차로 지역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질환 관련 이상 진단을 받았다면 2차로 민간 정신치료센터에서 그 치료를 받고 3차로 재활센터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정기적으로 정신보건센터에서 검진을 받는 연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정신보건 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이 필요합니다. 선제적이란 먼저 다가가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신체의 질환과 다르게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사회적 스티그마가 상당히 강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민들이 정신질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반대로 서비스가 국민을 찾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보건센터가 다양한 정신보건 지역 행사를 개최해서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자연스레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또한 정신질환에 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욱이 현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고 있는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해 정신질환 관련 전문 요원들 동안 동행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그 특성상 정신질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에 관련 인식 부족이라던가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들 때문에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앞서 말했던 롤스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사회와도 부합되는 정책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국가가 직접 다가가서 그 혜택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한 방안으로 인프라와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사회 전반에 깔린 부정적 인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서 말했듯이 정신질환 관련 환자들이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 이용을 거부함으로써 이러한 개선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의미한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심한 것은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건데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공공 마케팅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부터 개정된 정신보건법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된 정신보건법을 시행하는 경우에 단순히 국민들에게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또한 중요하고 정신질환이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든 제도적 차별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국가가 제도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한다.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국민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정신질환자의 권리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고 개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신건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대한민국에서 국가에서 솔선수범해서 정신보건법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1년부터 Time to Change라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Time to Change 캠페인의 유명한 슬로건으로서 세계 5명 중 1명은 비듬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도 덜하고 정신질환 선진국인 이런 국가들에서조차 꾸준한 인식 개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Mental Illness No Difference, MIND 이와 같은 문구를 슬로건을 만들어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감소를 위한 사회운동을 더욱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팀 같은 경우에는 1분 40초 정도 시간 초과하였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올라오지? 잘 들었습니다. 약간 초과되긴 했습니다. 경쟁이 그렇게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경쟁을 거쳐서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면 과열된 경쟁과 그렇지 않은 경쟁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네, 경쟁이 물론 장점도 많아요. 당연히 효율적인 이렇게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경쟁이 좋은 점은 많은데 사실 경쟁이 좀 심해진다면 정신질환 등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면이 심해지는 것을 저희는 과열된 경쟁으로 봤습니다. 객석에서 질문 있으면 성원이 뜨거운데요. 저는 프레임의 내용보다는 주제적인 면에서 약간 질문드릴 게 있는데 앞서 사명권이나 노인 문제에서도 약간 들었던 생각이 오늘 공모전 주제가 한국 사회 정확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 문제점 중 하나를 지적하라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라였거든요. 그럼 저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주제를 낸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단편적인 문제점을 하나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분석하라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우울증에 대한 하나 중요 원인으로 경쟁사회를 지적하셨는데 경쟁사회 때문에 우울증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경쟁사회가 일어난다고 보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경쟁사회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볼 수 없는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주제를 좀 방향을 거꾸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옳지 않느냐 하는 거에서 의문을
그러니까 질문자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궁극적인 원인은 경쟁사회인데 왜 한국 사회의 문제를 경쟁사회로 잡지 않고 우울증으로 잡았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저희가 경쟁사회로 잡은 이유는 물론 경쟁사회 또한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경쟁사회도 하나의 한국사회 문제이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신질환이 급증하고 또 정신질환이 심각하고 또한 정신질환으로부터 2차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또한 한국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사회 문제인 이유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아까 통계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정신병원 방문자 수나 등과 같은 통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그것을 한국사회 문제라고 진단을 하였고요. 다양한 한국사회 문제가 있듯이 경쟁사회 또한 하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잡았을 뿐이고 정신질환 또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운데 앉아주세요. 발표 잘 들었고요. 아까 대한민국 세계사회 4분의 1 정도가 정신질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절대 정신병은 규정되지 않는 것들이 점점 정신질환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원래 일상적인 상황에서 조금 노멀에서 벗어난 상태에 대해서도 약간 정신질환이라고 규정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얘가 약간은 정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구나라는 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넌 지금 이런 데에서 고쳐야 돼 라면서 아예 다시 노말로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약간 위험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중도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거든요. 저희도 문제를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그 문제에 맞닥뜨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정신질환이고 현대 사회에서 규정하는 정신질환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은 사실 명확하게 저희가 딱 여기까지는 이런 사람은 딱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정신질환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근접하게 찾은 것이 아까 보여드린 정신질환의 정의이고요. 또 현대사회에서 정신질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하는 통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통계자들이 그 통계를 내면서 많은 부분가 고려된 점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그러한 통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과거보다 경쟁이 더 과열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은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든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이러면서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이러면서 더 전국적인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에 따라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거기서 유발되는 정신질환은 현대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정신질환 자체를 물론 그 중증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정도의 질환에 대해서는 감기 걸렸으니까 병원 가야겠네? 우울하니까 정신병원 가야지? 라는 식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주장하였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의적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5주에